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나는 무용한 것들을 좋아한다. 저 그 대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존재감이 없이 있는 약간 공기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인간은 원래 쓸모없는 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쓸모없는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봄이잖아요. 지난번에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흩날렸을 때 저는 벚꽃도 그렇고 낙엽 이런 거 주워가지고 보관, 소장 이런 거 좀 잘 하거든요. 좀 쓸모없어 보이긴 하는데 친구들 물어봐요. 왜 죽냐? 쓰레기를 집어넣은 자연의 한 모습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좀 잃어버린 감성을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벚꽃이 갖고 있는 그 시간성, 공간성, 어느 공간에 그때 떨어진 이것은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교동에서 나누는 북토크, 서교동 책수다입니다. 오늘은 저 북튜버 나우와 묘묘입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렇게 따로 각자 촬영을 한다거나 저는 이제 지기님과 같이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같이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밤 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 본 적이 언제인가요? 그 순간 하늘을 쳐다보는 행위가 쓸모 있다고 느끼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 책은 쓸모 없는 것 같은 것이 사실 쓸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우주먼지 지웅배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죠. 저는 지웅배 작가님을 보다 채널에서 종종 보고 재밌는 분이다, 설명을 되게 잘해주신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작가님 뵌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이 책 작업하면서 저희 사무실에 오셨는데 저 너무 놀랬잖아요.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별로 막 치장을 해주신 거예요. 안경도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별 이렇게 그려져 있는 셔츠도 넥타이도 다 별 그림이 그려져 있고 노트도 이렇게 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딱 한눈에 봐도 너무나 우주 덕후구나를 알 수 있었고요. 우주를 사랑한다는 그 기운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별이랑 관련된 그런 굿즈가 보이면 작가님이 좋아하시겠다 생각하면서 첫인상 그랬습니다. 정말 별에 지독하게 꽂히신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워낙 하나에 꽂히신 분은 거기에 깊게 파는 성향이 있어서 작가님이 이제 설명을 엄청 재밌게 잘 해주시잖아요. 네. 작가님 나온 다른 유튜브 채널도 보면서 어렵기는 했지만 이해는 다 물론 다 못했지만 그래도 한 번도 재미없다고 막 느낀 적은 없거든요. 그 우주 덕후들이 왜 이 작가님을 좋아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이 책을 작업하기 전에 아셨어요? 저도 나름 이제 물리학이나 천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관심이 많으셨네요. 저는 우주 천문학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작가님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 쓰셨던 책이나 강연하시고 이렇게 했던 모습에서 되게 젊으신 분이거든요. 연구를 열정적으로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거의 꽂혀가지고. 이 책이 또 개정판이잖아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별 객체과학이라는 책을 검토하다가 책이 너무 내용이 좋은데 그게 절판된 도서였거든요. 너무 버리기 아깝다. 다시 좀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예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작가님께 말씀을 드렸죠. 우리 책이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확실히 이 묘묘님께서 이 표지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시지 않나. 표지 네. 그렇죠. 굉장히 여기 반짝반짝거리고 이 프리즘 굉장히 빛을 연상하는 그런 것 같고 작가님이 정해주신 제목이에요.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났다. 제목의 의미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작가님께서 처음에 딱 그 말씀 해주셨을 때 내가 왜 천문학자로 태어났지? 나는 그냥 편집자로 태어났는데 우야했거든요. 앞에 프롤로그가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프롤로그에서 나오는 그 내용들이 읽다 보면 왜 우리가 천문학자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이 지구만 생각해도 너무 연구할 게 많잖아요. 아직 모르는 것 영역도 많고 근데 이게 지구 밖으로 나가서 우주까지 천문학까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사람들이 그 좀 쓸데없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도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은 원래 쓸모없는 일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쓸모없는 일 너무 많이 하는데 이제 요즘 이제 봄이잖아요. 지난번에 벚꽃이 이렇게 흐드러지게 흩날렸을 때 저는 벚꽃도 그렇고 낙엽 이런 거 주워가지고 보관, 소장 이런 거 좀 잘 하거든요.
좀 쓸모없어 보이긴 하는데 친구들 물어봐요. 왜 죽냐? 쓰레기를 집어 간직하려고. 자연의 이쁜 자연의 한 모습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좀 잃어버린 감성을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그게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벚꽃이 갖고 있는 그 시간성, 공간성, 어느 공간에 누구와 함께 또는 혼자 거기에 갔는데 그때 떨어진 이것은 이 우주의 유일무이한 것이고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이지만 내가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는 말처럼 그렇게까지 그럼요. 심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그 꿈틀거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좀 마를 거 아니에요. 이걸 드라이 플라워라고 하잖아요. 이게 말라지면서 수분이 사라지면서 오래 보관이 또 되잖아요. 물에 넣은 것은 썩어버리지만 건조해버리면 오래 보관하기 때문에 이걸 볼 때마다 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때 거기 가서 이걸 주었지. 그때 함께 그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얘기예요. 그 순간에만 가질 수 있는 정말 그 유일무이한 그 가치, 그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쓸모 없음이 아니라 굉장히 쓸모 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생활을 선물 받아도 절대 안 버리거든요.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계속 말라 비틀어져서 계속 옆에 계속 있는 거죠. 저와 함께 평생. 우리 집에 한 번 들어온 생활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와, 그러면 집이 무슨 수목원인가? 그래서 지금 놔둘 공간이 없긴 한데 지금 이제 이런 파편 하나를 통해서 이걸 이제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부분과 전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이젠베르그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 나중에 그 책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 그거 읽고 있어요. 읽고 그거 아직도 읽고 계세요? 제가 병렬 독서를 10년간 하고 있어요. 그 책이 되게 쉬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쓴 책 중에서는 쉬운 책이에요. 친구들이랑 하이킹 여행을 갔다. 거기에서의 느낀 어떤 풍경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부분과 전체가 프랙탈이잖아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벚꽃잎 그 하나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확장이 됐죠. 이게 저는 프랙탈 부분과 전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이 요즘 보기 드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쓸모없는 것을 자칫 쓸모없는 거 저도 벚꽃 보러 갔지만 줍진 않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요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게 집에 꽃을 보관한다 그랬어요. 원래 보관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서 떨어진 꽃잎 한 장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의 가치관이 나온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지웅배 작가님이 감성적으로 책을 쓰셨더라고요. 사실 작가님이 그렇게 감성이 촉촉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만나보니까 모든 과학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막 감성 촉촉한 그런 과학자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작가님이 어려운 과학을 쉽게 또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자 이 촉촉한 감성을 한 스푼 두 스푼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너무 보이고, 그래서 진짜 저는 문과인데 읽으면서 이건 너무 문과 감성이다 놀랬어요. 문과 여자의 과학 공부라는 책이 나중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 지웅배 작가님이 굿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사실 그 감성이 없으면 못하거든요. 저희 책 나왔을 때도 궤도 인력이라고 하는데 행성이 이렇게 돌아가는 행성의 움직임을 담은 궤도 인력을 굿즈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거든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굿즈에 또 진심이시다.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사람이 이게 쓸모없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동물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생존을 위해서 먹이를 찾아서 사냥을 한다든지 추위를 피해서 굴을 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삶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제 음악 소리를 듣고 춤을 춘다든지 고양이가 보온을 한다고 이제 쥐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사람같이 행동한다. 사람같이 행동하는 걸 보고 많이 놀라거든요. 동물도 사람같이 행동할 때가 있는 거네요. 비효율적으로. 생존이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작가님도 우리가 쓸모없는 행동을 할 때 그 인간다움이 가장 발현이 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프롤로그에서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별을 볼 줄 안다라는 거, 별을 보는 인간으로 산다는 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게 제일 인간다운 행위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별을 볼 줄 알잖아요. 우리가 두 눈으로 그냥 고개만 들면 밤하늘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린 전부 다 그런 의미에서 다 천문학자로 태어났다. 맞네요. 이렇게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별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넓은 시야를 보면서 사냥이 가능해졌다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 천문학자는 우리가 직립보행을 하면서부터 별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날에는 이게 비효율적이고 쓸모없음이지만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사실 쓸모있음이 더 컸던 것 같긴 해요. 별을 보고 날씨를 찾고, 이 천문학이 가장 먼저 태동했던 곳이 중동 지역이라고 해요. 네, 페르시아 그쪽 있잖아요. 거기서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점성술도 같이 발전을 했고, 천문학과 점성술은 옛날에 같은 말이었죠. 현대에 들어와서 천문학이라는 게 점성학과 분리가 된 것일 뿐이지, 과거에는 농경사회에서 어떤 날씨에 대한 거, 점성술로서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거, 타 지역에 있는 부족이 우리 부족에 침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별을 보고 관측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항해술, 북극성을 보고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방향을 찾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쓸모없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쓸모 있음도 꽤 상당히 있지 않았을까. 네. 제가 요즘 선덕여왕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선덕여왕이요? 옛날에 나왔던 요즘에 지금 변우석이랑 아이유 나오는 21세기 대공. 그런 게 핫한 시기인데.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어가지고 옛날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는데, 미실이 그렇게 권력을 잡았던 것도 그 천문학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왜 지웅미 작가님은 쓸모없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왜 이거를 연구를 하시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요즘에는 더 뭐 할 것도 많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많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천문학이 그렇게 막 지웅배 작가님만큼 연구에 진심이고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이름 알렸으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다른 학문에 비해서 좀 그렇게 돈이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별로 안 되죠. 지금 하이닉스 보너스로 7억인가 8억 받는다고. 삼성 파업하잖아요. 우리는 왜 보너스 이것밖에 안 주냐.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었거든요. 보너스로 어떻게 7, 8억을 받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철학을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박사까지 했는데,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학부 때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돈과 관련된 걸 했어요. 왜 철학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말을 좋아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쓸모없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천문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지만 사실 미래 산업에 가깝거든요.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는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많다고, 부가가치 있는 게 많아서 하는데, 사실 이게 점점 쓸모 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있잖아요. 그게 올해 말에 이제 화성 무인 탐사가 스타쉽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시도가 된대요. 그리고 2030년까지 인간이 거기에 타고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걸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 신청자가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쓴다. 옛날 같았으면 우주여행이 너무 비싸서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그거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정말 이제 우주 시대가 개막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다 부자가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에 관련된 어떤 많은 산업들이 또 발전할 것이고, 현재는 쓸모없음의 부분이 크지만 나중에 쓸모 있음으로 점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파트 얘기하면서 동양 철학도 되게 좋아해서 동양 이제 노장 사상을 좋아하는데, 장자의 무용지 대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무용이 대용이다, 크게 쓰임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회사에도 보면 근속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좀 없어져야 될 직원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 가장 근속하시는 분이셔서 이게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다 있을 분들만 계신 거죠. 근데 규모가 이제 큰데 보면은 좀 이제 많아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100명 중에 뭐 한 3, 4명? 좀 도라이가 있잖아요. 자기가 도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제일 도라이일 수 있다라고, 그런 분들 중에 정말 근속하는 분들이 언뜻 보면은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그냥 하는 일도 안 하면서 진짜 월급만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큰 조직일수록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물론 있겠지만, 회사에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존재가 있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못하는 학생이 있고,
그럼 못하는 학생의 존재 이유는 뭐냐? 그냥 그 자체로 학생이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으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조금 퍼포먼스가 낮은 분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 빛을 보이는 거거든요. 미스터 선샤인 드라마 보면은 그런 대사가 있거든요. 나는 무용한 것들을 좋아한다. 저 그 대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회사에서 약간 존재감이 없이 있는 약간 공기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우리 회사에 묘모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요? 저희 3층 마케팅 본부 쪽에서 묘모님이 한 번씩 왔다 가면은 뭔가 분위기가 좀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억지로 대답을 끌어내는 거. 묘모님이 갖고 계신 공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용히 왔다가 그냥 쫄쫄하게 나가는데 그 자체가 생기를 좀 주고 가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막 왔다고 막 여러분 저 보세요 라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조용하지만 그 존재감,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할 암흑 에너지. 갑자기 우리가 암흑이라는 표현에 오해가 있어요. 표현이 암흑이어서 그런 건데 그게 갖고 있는 의미는 꽉 차 있는데 그게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바로 회사에 최다 근속하신 분의 존재감이지 않나.